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실시된 제64회 심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1번부터 16번까지, 즉 고려시대까지 같이 풀어보고 복습하는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가볍게 선사시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벌써 키워드가 나온 곳이 갈돌과 갈판, 빗살무늬, 토기 하면 당연히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특히 신석기 시대에 이렇게 농경과 정착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했고요. 그 신석기 시대 생활 모습 답을 찾아보면 답은 5번에 가서 있네요.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었다. 답은 5번이고요. 1번 선지, 소를 이용해서 깊이가리, 이거 계속 연이어서 지금 문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선지가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문제 1번 자리밖에 없고요. 또 문제 1번에 나오더라도 절대로 100% 절대 100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긴 설명 필요하지 않고요. 2번 반량전, 명도전도 이것도 1번 자리에만 나오는 선지인데 이것도 정답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 반량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진시황제가 진나라로 전국시대를 통일하기 전에 아니고 전국시대를 통일한 후에 이제 화폐를 통일하는 차원에서 만든 동전이 반량전이고요. 그 전에 아직 진시황제가 통일하기 전에 전국시대 때 사용되었던 동전이 화폐가 명도전이 되겠습니다. 그 밝은 명자가 새겨져 있고 칼 모양의 화폐라고 그래가지고 명도전 그런 표현이 붙었긴 했는데 하여튼 한국사 시험에서는 정답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선지고요. 3번 청동방울. 자, 청동방울 하면 역시 청동기 시대가 되겠고요. 4번 거푸집 이용해서 세용동건 만든 거는 청동기 시대 후기부터 철기 시대 초기, 그렇게 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가겠습니다. 네, 항상 이번 문제 자리에는 초기 철기시대 여러 국가들이 항상 나오는 자리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이 나라 풍속에는 가뭄이나 뭐 장마가 계속돼서 이렇게 하면은 왕한테 책임 물었다 그런 얘기인데, 그 우리나라 옛날 나라들이 항상 가뭄이나 장마 그런 거에 또 왕한테 책임들을 많이 묻는 그런 사고방식이 전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어느 나라인지 쉽게 감을 잡을 수 없고요.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가 대표적인 힌트가 되겠습니다.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렇게 동물들 이름 따가지고 사출도라고 그러죠. 자기네 부족을 다스리게 하는 사출도 제도, 마가 우가 저가, 바로 마가 우가 구가 부여가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딱 1번에 있네요. 부여의 제철행사 이름은 영고죠. 2번 선지, 한나라 무제 공격으로 멸망한다는 고조선이죠. 기원전 108년이고요. 3번 정사함에 모여서 재상 선출했다. 이게 앞전에 63번에도 3번에 4번 선지로 나왔었는데요. 자, 정사함, 아마 이것이 백제의 회의제도인데 아마 이 부여라는 것이 문제로 제시되다 보니까, 또 원래 백제도 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부여에서 출발해가지고 고구려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한성 백제 쪽으로 정착했다, 뭐 그렇게 나와 있듯이 이제 아마 그런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백제에 대한 거를 이렇게 그 부여에 관한 오답선지로 배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하여튼 정사함하면 백제의 회의제도고요. 4번 선지,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 이건 또 동해의 대표적인 키워드고요. 5번 선지, 제사장인 천군, 즉 재정이 분리가 되어 있던 상황이죠. 천군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군장은 신지읍차라고 하는 군장이 있었고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고, 특히 신성지역인 소도 얘기 나오면 이건 사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일단 벽화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안악 3호분 벽화라고 그럽니다. 자, 벽화하면 대부분 뭐 고구려가 되겠고요. 하여튼 이 벽화를 남긴 나라에 대한 설명이 쭉 대화창에 나와 있는데, 보면은 뭐 경당을 설치했다고 하는 거, 경당은 바로 고구려의 교육기관이죠. 태학과 경당 대표적으로 나오고요. 특히 제가회의입니다. 아까 전에 부여에서는 사출도가 나왔고, 또 근데 살짝 헷갈리기 쉬운 게 가짜가 들어가긴 하지만 마가 우가 뭐 그런 얘기 나오면 그건 부여 거고요. 제가회의하면 고구려 회의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결국 이 나라는 고구려에 대한 걸 찾아보면 되겠는데요. 답은 3번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봄에 쌀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제도, 바로 춘대춘합, 그 시초가 바로 고구려 때 바로 2세기 말에 처음 만들어진 진대법이 그 시초라고 그러죠. 뒤에 보면 이제 뭐 흑창 그렇게 줄줄이 나옵니다만, 바로 고국 천황 때 바로 재상 을파소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진대법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제도, 거의 시초격인 제도고요. 하여튼 고구려 하면 또 진대법이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키워드 제도입니다. 답은 3번이고, 1번 그 연나라 장수 진계에 공격받았다. 그 연나라 장수 진계,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장수 이름인데요. 이게 이제 고조선 때인데, 뭐 시기적으로 말하자면은 기원전 3세기 초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특히 고조선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좀 선후 관계를 따지는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위만이 이렇게 고조선으로 넘어와서 중랑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된 때, 그때보다 이 연나라 장수 진계 공격이 앞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계 공격이 먼저고 그 다음이 위만이 왕이 되고, 그때부터 위만조선이 시작되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게 그 연나라 장수 진계, 이 부분이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번 골품제하면 신라고요. 3번 선지, 그 사회질서 유지하기 위한 범근 8조 하면 또 고조선이고, 5번 왕족인 부여씨, 역시 백제죠. 부여씨와 팔성 귀족이 지배층 이룬 나라 백제입니다. 역시 백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쪽
만주 쪽에 부여에서 시작을 해서 고구려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남쪽으로 넘어왔다고 하는 그런 자기네들 조상에 대한 전통을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성씨도 부여씨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네, 4번 보겠습니다. 네, 4번은 문화유산 문제인데요. 1점을 달고 있는 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되었다. 그럼 일단 백제, 즉 부여에 수도를 두고 있었을 때 문화재이고, 특히 백제의 공예기술 수준을 보여주고, 특히 불교와 도교 사상 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바로 그 유명한 금동대 향로가 되겠습니다. 딱 보면 금방 여기 요 중에서 백제 유물이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건 딱 5번밖에 없고요. 이게 금동대향로 설명에 딱 이 자료도 바로 딱 들어맞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거 여기서 조그맣게 나와서 그렇지,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진짜 도교적인 그런 신선 사상이 나타나 있고, 또 뭐 불교적인 연꽃이라든지 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반영돼 있다고 하는 거고, 하여튼 백제 유물은 여기 5번 금동대 향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선지들 보면은 다 이거 1번, 2번 불상들 종종 나옵니다. 1번은 바로 1번 보기 앞서서 2번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2번이 바로 고구려의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죠. 연가 7년이라고 하는 연호가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본따서 쌍둥이같이 붙여서 만든 것이 바로 1번 발해 겁니다. 발해 거 이불 병자상, 두 명의 부처님이 나란히 같이 앉아있는, 즉 여기 뒤에 광배를 같이 붙여놓은 거, 거의 2번 고구려 불상을 같이 붙여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발해도 고구려 불교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좀 3번이 좀 오랜만에 나왔나 좀 생소한 건데요. 이거 가야 겁니다. 특히 고령하면은 금관가야가 아니고 대가야죠. 대가야 본거지인데, 바로 그 고령의 지산동에 바로 대가야 고분군에서 발견된 금동관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고령에서 발굴된 대가야 거고요. 그리고 4번은 이건 가야 것이 아니고 신라 겁니다. 신라의 기마 인무령 독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뭐 불상들 자주 나오는 거 외에도 이렇게 좀 어렵게 만드는 유물들이 또 가끔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건 대가야 거의 금동관, 그리고 신라의 기마 인무령 독이 같이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5번 가겠습니다. 네, 5번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충북 진천이 고향이라고 하는 이 인물인데요. 자, 정경은 아마 충북 진천에 아마 이 사람의 고향인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서 이 사람은 일단 금관가야 마지막 왕의 후손, 또 진평왕부터 문무왕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삼국통일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럼 당연히 김유신 장군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왕은 아니면서도 흥무대왕이라고 해서 대왕의 칭호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삼국통일에 크게 기여하면서 왕이 된 사람은 김춘추죠. 근데 이 사람은 왕이 아니하다 보였으니까 딱 김유신, 일단 감은 잡을 수 있는데, 선지 중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3번하고 4번입니다. 왜냐하면 기벌포 전투가 676년에 삼국통일을 완성한, 즉 당나라 군대를 한반도에서 몰아낸 전투가 바로 매소성하고 기벌포 전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번으로 많이 오답으로 가기 쉬운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정답은 3번이고요. 일단 1번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선지, 안승을 왕으로 추대했다. 이 얘기는요, 고구려 부흥운동할 때, 즉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고구려 부흥운동할 때 건모잠이 일단 고구려 왕실의 의손인 안승을 왕으로 추대했는데, 이게 앞전에 62회 시험에서 6번에 나온 자료에 이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이제 신라 쪽으로 달아났죠. 그래서 신라왕이 금마저 쪽, 익산 그쪽에다가 안승을 보덕국 왕으로 임명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스토리가 나오고 하니까, 하여튼 이건 고구려 부흥운동에 관한 얘기고, 김유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2번, 당나라 등주를 선제 공격했다. 이건 또 발해 두 번째 임금 무왕 때 장문율을 시켜가지고 당나라 등주 공격했다. 즉 산둥반도 쪽이죠. 요거 하니까, 물론 요건 발해에 대한 거고 김유신과 관계가 없고. 3번인데요. 이게 비단과 염종의 난이라고 하는 게, 이게 647년에 선덕여왕 때 있었던 반란입니다. 근데 이 비단과 염종의 반란을 진압한 사람이 바로 김유신 장군입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면 이제 4번이 좀 아리까리해서 4번으로 답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 기벌포 전투가 아까 서두 말씀드렸듯이 신라가 당나라 군대를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삼국통일을 완성할 때, 즉 676년에 있었던 전투인데, 이 김유신 장군은 673년에 일단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벌포 전투할 땐 계시지 않았던 거죠. 이 기벌포 전투를 승리로 이끈 사람은 그 사찬 벼슬을 가지고 있던 시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득. 이 사찬 시득에 대해서 나왔던 문제가 좀 거슬러 올라가서 58회 시험에 6번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엔 잘 안 나왔는데, 하여튼 기벌포 전투하면 사찬 시득, 이때는 벌써 김유신 장군은 돌아가고 안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을 잘 정확히 기출문제 복습이 제대로 안 됐더라면 많이 틀릴 수 있었던 그런 문제 같습니다. 5번, 1.2천 전투하면 이게 왕건이 후상부 통일할 때 제일 마지막 단계죠. 일단 견훤은 후계 문제 때문에 아들 신검한테 유패를 당했고, 금산사에 유패당했다가 탈출해서 왕건한테 귀순을 했고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왕건하고 견훤이 같이 연합해서
신검의 후백제 군대하고 싸워서 그걸 물리치고 후삼국 통일을 완성한 것이 바로 1, 2천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태조 왕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김유신 장군, 또 비단과 염종에 난 진압, 그리고 이미 기불포 전투 때는 안 계시다. 기불포 전투는 사찬벼슬에 있었던 시득이라고 하는 사람이 승리로 이끌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승 건보자 얘기 나오면 이건 고구려 부흥운동과 관계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 6번 가겠습니다. 네, 6번 이 왕에 대한 설명인데요. 뭐 6번 자리에 있는 거 보니까 보나마나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하나일 텐데 어느 나라의 어떤 왕인지 보겠습니다. 맨 처음 왼쪽 사람 하는 말 들어보면은 무량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다고 그러니까 일단 백제 왕이네요. 그리고 국호를 고쳤다. 그럼 백제에서 국호 고친 사람은 성왕이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죠. 그 중앙관청을 22부로 정리했다고 했는데 이 20이라고 하는 숫자 보니까 생각나는 게 무령왕은 또 22담로를 지방에 파견했죠.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가운데 여성분 하는 말씀 보면은 신라와 연합해서 한강무역 빼앗았다. 바로 이게 신라 진흥왕과 백제 성왕이 연합해가지고 고구려에 뺏겼던 한강무역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신라 진흥왕한테 배신을 당해서 결국 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를 하죠. 바로 이 관산성 전투가 554년이고요. 이때가 백제 성왕이 되겠습니다. 이 관산성 전투도 종종 그 연표 시험에 잘 나오는데 꼭 뭐 연도를 외운다기보다는 6세기 중반 그리고 대략 그 시대적인 흐름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하여튼 성왕에 대한 걸 찾아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수도를 그렇게 웅진해서 지금의 부엽 사비로 옮겼다는 게 가장 중요한 업적일 텐데 역시 그것이 빠져 있는데 답으로 나온이라고 빠져 있었는데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왕이라는 것만 쉽게 캐치할 수 있었으면 답은 2번 수도를 사비로 옮겼다 찾을 수 있고요. 1번 금마저가 지금의 익산이죠. 왜냐하면 딱 뒤에 보면 미륵사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미륵사지, 익산 미륵사지. 이 미륵사를 창건한 왕은 바로 의자왕 바로 앞의 왕, 즉 백제 망하기 끝에 두 번째 왕 바로 무왕입니다. 무왕 때 미륵사 창건했고요. 이 무왕 때 미륵사 창건했다 이 얘기는 앞전 63회에도 11번, 2번 선지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3번 선지 윤충을 보내 대하성 함락했다. 이것은 이제 642년 의자왕 때인데요. 이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뒤에 또 7번 문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엄청난 나비 효과로 나당 연합까지 이어지게 되고 곧이어 백제가 멸망하는 그런 엄청난 나비 효과가 벌어지게 되죠. 네, 하여튼 이때는 의자왕 때입니다. 642년이고요. 4번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 편찬, 서기라고 하는 역사서 고흥으로 하여금 편찬하게 한 때는 백제가 가장 전성기였던 근초고왕 때 4세기 중반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선지 부기로 사신분 해가지고 고구려 공격을 요청했다. 자, 이런 백제 왕은 계로왕입니다. 계로왕. 자, 계로왕은 좀 약간 새드 엔딩으로 끝났죠. 자, 이렇게 당시 부기가 그 5세기 전반에 그 중국 556국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화복지대 혼란을 통일한 나라죠. 선비족의 나라인데 이 부기에다가 사신을 보내서 고구려 공격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고구려 그 장수왕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한성 백제가 함락을 당하고 한성이 함락당하고 또 계로왕은 전사를 하게 되죠. 네, 결국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하여튼 이 부기 사신 보내가지고 고구려 공격 요청 계로왕 그리고 계로왕은 곧이어 장수왕이 한성을 침략했을 때 한성 뺏기고 전사까지 했다. 네, 그렇게 또 연결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백제 계로왕은 장수왕의 침공 때 전사했다. 이때가 475년이고요. 이것도 가끔 그 연표 문제라든가 또는 서론식이 묻는 문제로 종종 나오는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7번 가겠습니다. 네, 7번은요, 사이시기의 일을 묻는 3점짜리 문제입니다. 네, 1번, 아니, 맨 왼쪽에 그림 보면은, 고구려군 안치성 전투, 바로 안치성 전투, 당나라 태종이 이끌고 온 당나라군과 또 고구려 안치성 전투에서 역시 고구려군이 이긴 그 사건인데요. 이때가 645년이고, 이때는 이미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보장왕을 세우고 집권하고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아까 전에 그 대하성 전투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 642년에 그 무렵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안치성 전투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 보면은 바로 결국 연개소문이 죽은 다음에 가족들끼리 분란이 생겨서 결국 평양성을 당나라군한테 갖다 바치는 결국 고구려가 멸망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668년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를 모른다 하더라도 하여튼 안치성 전투부터 해가지고 고구려 멸망 그 사이 일을 묻는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뭐 백제 멸망이 있다거나 그런 건데 이 선지에는 일단 백제 멸망은 나와 있지 않고요.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1번 소수리명이 율령 반포했다. 이건 한참 전의 얘기죠. 4세기 때입니다. 근데 이 소수리명과 관련돼 있는 게 5번 선지입니다. 이 근초고왕이 일단 평양성 공격해서 근데 이때 아직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아직은 고구려 수도가 평양성이 아닙니다. 고구려 수도 평양성으로 옮긴 건 5세기 들어와서 장수왕 때 옮긴 거고요. 이때 평양성은 아직
수도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백제 근초고 왕이 공격을 해서 이때 고국 원왕이 전사를 했고 바로 고국 원왕의 뒤를 이은 왕이 소수림왕입니다. 그래서 소수림왕이 이렇게 일본 선지같이 뭐 율령 반포하고 또 태학 설립하고 불공이라고 그런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는 여러 가지 업적을 만들어 나가죠. 그리고 이번 선지입니다. 진흥왕이 대가에 병합했다. 이것도 당연히 진흥왕 하면 또 신라 가장 전성기 6세기 때고요. 그리고 3번 을지문덕 장군 얘기 나오면 살수대첩은 612년이죠. 7세기 초반이고 결국 답은 4번입니다. 이 김춘추가 당과 군사도모의 성사인데요. 이게 연도로 말하자면 648년이고 하여튼 안시성 전투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아까 전에도 6번의 3번 선지에서 그 백제 의정왕이 윤충을 보내가지고 대하성 함락시켰다. 642년 얘기 나오는데 이제 이때 대하성 성주의 부인이 또 김춘추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딸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맨 먼저 당나라로 먼저 간 것이 아니고 고구려의 연개소문한테 도움을 청하러 가죠. 근데 연개소문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동맹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당나라로 건너가서 이렇게 나당 동맹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때가 진덕여왕 때인 648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토리, 즉, 결국 신라도 이렇게 백제한테 대하성을 함락당하고 많은 성들을 함락을 당한 상황이고 또 고구려도 당나라도 자기 혼자 힘만으로는 이렇게 고구려를 굴복시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결국 같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니까 나당 연합이 성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잘 이해하면은 뭐 답을 고르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연도까지 외워두면 더 좋겠고요. 네. 자, 그래서 7번 사회시기 문제 해결했고 8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8번 각 국가의 경제 상황인데요. 보통 8번 자리에 경제 상황 얘기 나오면 통일신라이거나 뭐 그럴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발해에 대한 거네요. 왜냐하면 솔빈부의 말 그러면 또 발해가 또 가장 또 잘 나오는 키워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딱 발해라고 하는 게 금방 알 수 있는 게 경자 들어가 있는 게 5개입니다. 발해의 지방 행정구역이 5경, 15부, 62주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발해의 그 가장 전성기 때 수도가 상경이었고요. 상경 용천부라고 그러죠. 네, 결국 발해의 경제 상황 보면은 답은 5번밖에 없습니다. 1번부터 보자면 병난도가 무역항으로 이렇게 된 것은 고려 때고요. 2번 구황작물로 감자, 고구마 널리 재배한 건 조선 후기 들어와서죠. 3번 해동통보 발행한 것은 바로 고려 숙종 때고요. 4번 선지 시장 관리하는 관청 동시전 설치는 바로 신라 지증왕 때죠. 동시전은 지증왕 뒤에 나오겠지만 고려 때는 또 경시설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답은 5번밖에 없습니다. 발해가 주변국과 교역했던 여러 길들 이름이 뭐 거란도, 영주도, 신라도 그런 것이 있었죠. 바로 그런 대표적인 또 발해가 주변국과 교역한 길 이름 또 대표적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답은 쉽게 찾았는데요. 앞전에 63회 시험에서는 발해에 대한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와가지고 혹시 또 다음번 시험에서 발해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경우 대비해서 63회 5번 문제에서 8번 문제에서 어렵게 나왔던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그때 4번 선지에서요. 수도를 원래 대조영은 대모산에다가 발해를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대모산이 아니고 동모산에서 발해를 세웠는데 거기서 수도를 이렇게 지도에 나왔듯이 상경, 용천부로 옮긴 왕은 바로 3대 임금 문왕이고요. 또 문왕 때 썼던 연호가 대흥입니다. 그리고 그때 5번 선지 가서 5경 15부 62주의 지방 행정제도를 확립한 왕은 또 해동성국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선왕 때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경 용천부로 수도 옮긴 때는 3대 문왕 때, 그리고 5경 15부 62주 지방 행정제도 확립한 때는 10대 선왕 때, 이렇게 어려운 발해 문제가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다시 한번 앞전에 시험에 나왔던 부분 체크해 봤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9번 문제.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인데요. 첫 줄 보니까 벌써 청해진 얘기 나왔습니다. 청해진 하면 장보고밖에 뭐 더 있겠습니까? 여기서 장보고라고 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장보고 어릴 때 인물이 궁복이라고 나왔는데 결국 이 장보고도 신라 하대 때 굉장히 진골 귀족들의 왕위 쟁탈 싸움에 가담했다가 이렇게 결국 염장이라고 하는 부하한테 결국 암살당하는 그런 스토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물론 연도로 말하자면은 장보고가 자기 딸을 원래 왕비로 드리려고 하다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반란이 일으키는 그런 얘기인데요. 물론 연도로 말하자면은 9세기 중반인 846년인데 꼭 연도를 외울 필요 없고 하여튼 장보고 하면은 신라 하대 때 사람이다. 좀 더 범위를 좁히면은 9세기 전반쯤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감을 잡고 그 이후의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선지 해공왕이 귀족 세력에게 피살됐다. 이것도 한창 신라 하대 때 뭐 진골 귀족들의 왕위 다툼이 심하고 뭐 하루가 멀다고 왕이 바뀌니까. 근데 이게 장보고 사건, 장보고 암살 사건 전인지 후인지 혹시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한번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최치원의 시무책 10여 조 건의했다. 바로 이때가 바로 9세기
후반 바로 진성여왕 때죠. 한창 막장으로 치닫고 있던 진성여왕 때, 연도로 말하자면 894년이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최치원이 장보고보다 뒷사람이다, 그것만 알 수 있으면 답을 2번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치원이 올린 시무책 10여조, 이건 앞전 시험에도 6번에 3번 선지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결국 낙담하고 해인사로 들어갔다,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3번 선지, 왕의 장인이 김홈돌에 반란, 그러면 또 통일 직후인 신문왕 때고요. 4번 자장의 권위로 황룡사 구청 목탑이 건립되었다, 이건 선덕여왕 때가 되겠습니다. 황룡사 절 자체가 창건된 거는 진흥왕 때고, 그 안에 구청 목탑이 건립된 거는 선덕여왕 때죠. 5번 또 원광법사가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속옥에 제시한 거, 뭐 임전무택 그런 거, 뭐 살생유택 그런 거, 세속옥에 제시한 건 바로 선덕여왕 바로 앞에 왕인 진평왕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번 5번은 다 신라가 통일하기 전에 얘기가 되겠네요. 정확히 왕은 모르더라도 뭐 이게 통일 전의 얘기다, 그것만 가만 잡으면 다 제끼는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1번하고 2번만 남았는데,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해공왕이 이렇게 피살당한 사건이 아직 9세기 넘어오기 전에, 아직 8세기 후반인 780년대의 일이고, 이 해공왕 피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때까지가 그 신라 중대가 끝나고 이제 완전히 막장으로 가는 하대가 이제 그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라 하대 시작은 해공왕 피살 이후다. 네, 그렇게만 또 알고 있어도 쉽게 1번 선지 제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장보고는 8세기 전반 중반 때 사람이고, 최치원 진성여왕 이때는 8세기가 아니고 9세기. 네, 장보고는 9세기 전반 또는 중반, 최치원은 진성여왕 때 9세기 후반, 이것만 딱 감을 잡고 있으면 쉽게 또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 10번은 후삼국시대에 대한 문제네요. 송악을 근거지로 삼아 나라를 세웠다. 그러면 태조 왕건일 수도 있는데, 뒤에 보면 왕건이 아니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국호가 고려가 아니고 마진이죠. 그리고 수도를 철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궁예는 철원으로 옮기면서 나라 이름을 또 태봉으로 바꿨죠. 하여튼 궁예에 대해서 또 잘 나오는 키워드가 바로 답 4번입니다. 궁예의 나라의 정치기구 광평성 늘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궁예하면 4번 광평성, 그리고 만약에 결혼 후벽제 그러면 이 1번 선제 같이 후당 5월에 사신 파견했다, 이 후당 5월, 이런 나라들이 그 당나라가 망한 다음에 5대 10국시대라고 해서 그렇게 혼란한 시대에 있었던 나라 이름들입니다. 후당 5월. 하여튼 후당 5월 하면 견훤, 그리고 뭐 광평성 하면 궁예, 늘 단골로 나오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2번 이사부를 보내가지고 우상국 복속한 거는 노래에 나오듯이 신라 지증왕 때고요. 3번 폐정개혁을 목표로 정치도감 설치했다. 이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어쩌다 한 번씩 가끔 나옵니다. 고려 원간섭기 때 그래도 충무광이 나름대로 정치개혁을 해보겠다고 정치도감을 설치하긴 했습니다. 뭐 근데 제대로 성공했을 리는 없죠. 하여튼 정치도감이라고 하는 거는 원간섭기 때 충무광 딱 그렇게 다시 한번 체크하고요. 5번 선지 정기와 개백료소를 지어가지고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 제시했다. 이건 태조 왕건이 지은 거죠. 네, 그 다음 11번 가겠습니다. 11번은요, 거란과 관계된 사이 시기의 일을 찾는 문제입니다. 먼저 가하 사건을 보면은, 자, 거란에서 사신을 파견해서 낙타 보냈습니다. 낙타 50일 보냈는데, 왕이 이제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거를 아주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낙타를 만부교라고 하는 여기 개경의 다리죠. 만부교 아래에 메워두어서 결국 굶어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건데, 참 낙타가 무슨 죄가 있는지 많이 불쌍하죠. 하여튼 이 태조 왕건 때 있었던 만부교 사건이고요. 이미 여기 보면 발해는 이미 926년에 멸망하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태조 왕건 때고, 나 사건을 보면은 양규가 나온 바로 거란의 2차 침입, 이때는 벌써 8대 임금 현종 때입니다. 양규가 이렇게 활약하는 내용이 앞전 시험에서도 14번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자, 결국 태조 왕건 때하고 거란 2차 침입 사이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나마나 서희의 강동 육주 단판, 즉 거란 1차 침입이 나올 것 같은데, 거란 1차 침입 서희 얘기는 일단 나오지 않고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번 선지, 위침에 대비해서 광군 조직인데요. 광군, 이것도 거란과 관련돼 가지고 단골로 나옵니다. 바로 고려 3대 임금 정종 때, 즉 고려 1대 태조, 2대 혜종, 3대 정종, 4대 광종, 그렇게 나가죠. 바로 정종 때 거란에 대비해서 만든 군대 조직이 광군이고, 뭐 그것을 관리하는 관청 이름이 관청 기구가 광군사, 늘 나옵니다. 바로 앞전 시험에서도 14번 2번 선지 나오고, 그 앞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뭐 바로 직전 것만 잘 봤더라도 쉽게 답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군 1번인데, 자, 2번 선지, 강감찬이 귀주에서 대승을 거둔 귀주 대첩은 거란 3차 침입 때니까 나 사건 이후고요. 그리고 3번 화통도감 설치해서 화포 제작, 이건 고려 우왕 때 바로 최무선이 왜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리고 4번 선지, 김윤우 얘기 나오고 천인성 전투 나오고 살리타, 바로 몽골 전투 얘기 나오면 바로 몽골 2차 침입 때가 되겠습니다. 항상 고려 때
바로 북방민족의 침입을 하면 거란이 먼저 나오고 여진 나오고, 물론 여진이 침입을 한 거 아닙니다만 하여튼 고려 대응과 관련돼서 그 다음 또 몽골 침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란 다음이 몽골이니까 당연히 이것도 한참 후의 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5번 선지 천령리 설치에 반발하여 유동정벌 추진됐다. 자, 이게 뒤에 나오겠지만 이 천령리 설치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명나라가 내세운 거죠. 뒷부분에 가서 15번에 5번 선제도 나옵니다만 공민왕 때 반원 정책으로 이렇게 쌍성 총관부를 수복을 했는데, 즉 고려 동북쪽 지역 원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땅을 수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명나라가 이제 자기들이 다스리기 위해서 천령유를 설치했다고 하니까 거기 반발해서 고려 우왕 때죠. 바로 최용 장군을 시켜가지고 유동 정벌을 추진하게 했고, 바로 그 유동 정벌하는 사령관이 이성계였죠. 근데 다 아시다시피 이성계가 유동 정벌을 떠나서 위화도 회군을 했습니다. 네, 하여튼 이것도 다 그 최무선 화통도관과 마찬가지로 고려 우왕 때가 되겠으니까 나보다 한참 뒤에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나머지 설사 광군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2, 3, 4, 5번에 대해서 이게 한참 물론 2번 광감찬이야 뭐 양규보다 바로 그 다음 거란 3차 침입되고, 또 3, 4, 5번은 다 뭐 몽골 침입 때 또는 고려 후기 때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거리가 멀고 하니까 역시 그런 면에서도 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광군 얘기 나오면 거란 침입에 대비해서 고려 3대 정종 때 만든 군사 조직이다. 그렇게 확인하고요. 12번 가겠습니다. 12번은 반란이 일어난 시기 연표에서 고르는 건데요. 자, 일단 병원 이씨 가문하면 바로 고려 몽골 귀족사회 때 바로 이자감이 떠올라야 됩니다. 근데 여긴 이자겸 이름은 안 나왔고 이자연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자연이 바로 이자겸 할아버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훗날 이자연의 손자 또한 딸들을 왕비로 보내고, 즉 최고 권력을 누렸다. 즉 이렇게 인종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위협을 느낀 인종이 그를 제거하려 하자 척준경인 이자겸 부하죠. 함께 척준경과 함께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이자겸의 난 이때가 1126년이고 또 고려 몽골 귀족사의 모순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연표에서 연도를 모른다 하더라도요 항상 쉽게 나오는 연표가 이자감의 난 그 다음이 또 묘청의 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묘청의 난 바로 앞부분에 있는 가구간, 답은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기왕 뭐 다른 연도들 나온 김에 좀 정리해 보면은 일단 1104년 바로 윤관 장군이 별무반 조직했고, 뒤에 나오겠지만 또 여진족 몰아내고 동북구성 쌓았는데, 이것도 좀 구별해야 될 것이 일단 1104년에 별무반 조직할 때까지는 왕이 숙종이고요. 뒤에 보시겠지만 동북구성 쌓은 때는 또 왕이 바뀌어서 예종입니다. 네, 뒤에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자겸의 난이 방금 봤듯이 1126년이고 이때가 금나라가 상당히 중국 대륙에서 진짜 강성해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그 전에 거란 요 나라를 벌써 멸망을 시켰고, 송나라 수도 카이펑에 들어가서 이제 26년하고 27년에 걸쳐 가지고 정강의 변이라고 그래가지고 송나라 현직 전직 황제를 잡아가는, 또 그래서 결국 북송이 멸망하게 되죠. 그렇게 상당히 강성한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자겸이 그 금나라의 그 사대 정책을 취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1135년 묘청의 난이 있고요. 석영 천도를 주장했던 묘청의 난, 그리고 바로 1170년에 무신정변이 있었고 딱 100년 후에 이렇게 무신정권이 막을 내리고 바로 몽골과 강화를 한 이후에 이렇게 개경으로 환도하죠. 딱 100년 사이입니다. 1170년부터 1270년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당연히 무신 집권자 중에 한 명인 최충원 집권했다. 이건 뭐 굳이 연도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또 오른쪽은 공민왕 즉위가 있는데 이것도 굳이 연도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13번입니다. 여기 가운데 선생님 말씀이 양쪽 두 분이 모두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뭐 이 왼쪽에 윤관 장군, 또 오른쪽에 의천, 대가국사 의천 이런 분들이 뭐 화폐와 관련해서 그렇게 시험에서 중요한 의미는 없고요. 하여튼 결국 이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하는 거니까 이 국가는 금방 고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 나온 김에 왼쪽, 자, 바로 여기 뭘 보면 윤관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느냐, 바로 동북구성 축조했다. 여진 정벌에서 바로 그 얘기가 아까 전에 12번에서 나왔던 별무반에 이어지게 하는 거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의할 점은 바로 별무반 조직한 거는 숙종 때였고, 그 후에 이제 이렇게 여진족을 몰아내고 동북구성을 축조한 때는 바로 벌써 왕이 바뀌어서 1107년 예종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숙종 때와 예종 때를 구별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까 이 동북구성 관련돼서 별무반 조직은 숙종 때, 동북구성 축조는 예종 때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기 오른쪽 이 승려분도 뭐 해동 천태종 개창했다고 하니까 금방 의천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고려의 경제 상황 보면요 답은 5번밖에 없습니다. 바로 고려 때 시장 감독기구 경시서가 나오죠. 아까 전에 신라 때는 동시전이었고요. 1번 집집마다 부경이란 창고가 있은 건 고구려 때입니다. 2번 관료전 폐지하고 노급 지급, 바로 신문학
신문왕 때 진골 귀족 세력들의 좀 경제적 기반을 좀 억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관료전 폐지, 아니 관료전 뭡니까? 아, 거꾸로 됐네요. 이것도 은근히 좀 재밌는 선지인데요. 원래 신문왕 하면 노급 폐지 관료전 지급인데 진골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억누르기 위해서 뭐 이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얼마 안 가가지고 다시 노급이 부활됐거든요. 근데 뭐 물론 이번 선지가 정답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보고 넘어가는데, 흔히 노급 폐지 관료전 지급 이렇게 항상 쌍으로 나오는데 거꾸로 관료전 폐지 노급 지급 이렇게 하니까 이건 신문학은 아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좀 유의를 해야 되겠네요. 3번 상평통보가 발행된 때는 바로 조선 숙종 때입니다. 아까 전에 고려 숙종 때는 해동통보 발행했고요. 또 물론 활구, 은병 그런 화폐들도 있죠. 4번 당항성하고 영암이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한 건 신라. 이것도 종종 나옵니다. 역시 이렇게 보더라도 답은 5번밖에 없겠습니다. 고려 때의 시정감독기구는 경시서인데, 이게 또 유의할 점은요, 조선시대 때도 고려의 경시서를 이어받아 가지고 시전 상인들 감독하는 기구 있었습니다. 근데 명칭이 세조 임금 때 가서 평시서로 바뀝니다. 그래서 평시서, 세조 이후에 일로 그렇게 시전 감독하는 기구 묻는 건 그때는 이미 경시서가 아니고 평시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 때 세조 앞까지는 경시서였다가 세조 이후부터는 평시서로 바뀌었다. 이것도 좀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14번 가겠습니다. 14번 어느 왕릉인데요. 고려 고정의 능인 홍릉이 강화도에 조성된 이유. 왜냐하면 고려 수도는 개경이니까 왕릉이면 뭐 개경이나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섬에 강화도에 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오른쪽에 나와 있죠. 몽골 침략 당시 집권자였던 누구가 항전을 위해서 강화도 천도했다. 바로 강화도 천도한 사람은 최충원의 아들 최우가 되겠습니다. 이때 연도는 몽골 2차 침입 때인 1232년이고요. 결국 최우에 대한 거 찾아보면은 뭐 나올 만한 게 1번 정방밖에 없습니다. 바로 답은 1번입니다. 인사행정 담당 기구로 정방 설치했습니다. 2번 봉사십조 올려가지고 시정계 건의한 사람은 바로 최후의 아버지 최충헌이고요. 3번 삼별초 이끌고 진도 용장성에서 항전한 사람, 바로 이제 고려 조정이 개경으로 환도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삼별초에 대모 항전이 있었죠. 그 삼별초 항쟁, 진도 용장성에서 항전을 이끈 사람은 배중손이고요. 4번 군사를 일으켜서 정중부 등의 제거 도모했다. 이것이 앞전에 62회 때 16번의 자료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조이총의 난이라고 하는 거죠. 서북면에서 이렇게 군사 이끌고 바로 정중부, 이의방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난을 일으켰습니다. 조이총의 난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5번 전민 변정도감 책임자 그러면 바로 공민왕 때 신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번 가겠습니다. 15번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인데, 이제 두 분의 대화를 보고서 어느 시대쯤인가 일단 그 시기를 감을 잡는 게 중요하죠. 윤쪽분 말씀 보면은 원나라 공주와 혼인한 태자가 이제 와서 왕이 됐다고 했습니다. 즉 원간섭기라고 하는 거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복장도 역시 두발하고 복장도 변발하고 호복하고 원나라 풍으로 하고 왔다고 하는 거죠. 뭐 참고로 말하자면 이때 왕이 충렬왕입니다. 충렬왕 때 바로 그 원나라 쿠빌라이 칸의 사유가 돼가지고 고려왕 중에 최초로 이렇게 원나라 황제가 사유가 됐습니다. 바로 충렬왕이고, 이때 이제 오른쪽 부분 말씀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일본 원정이 더 큰 걱정이군. 바로 일본 원정, 이른바 여몽연합군이라고 하죠. 물론 태풍 때문에 두 번 다 실패했습니다만, 굳이 뭐 연도를 말하자면은 1274년하고 81년, 즉 13세기 후반 뭐 그 정도로 알면 충분할 것 같고요. 하여튼 원간섭기 이후 딱 그렇게만 딱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5번밖에 없네요. 이렇게 공민왕 때 바로 반원 정책의 하나로 상성총관부 소복했다. 동북면 쪽에. 그런데 아까 전에 봤지만 그 자리를 명나라 쪽에서 천령이 설치하겠다고 해서 노동정벌 추진했고, 또 이성계 위화도 회군으로 이어진 계속 나비 효과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이자춘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태조 이성계 아버지죠. 답은 찾았고 1번 선지 빈민구제에 의해서 흑창하면은 아까 전에 고구려 때 빈민구제하는 시초제도가, 즉 쌀 빌려주는 시초제도가 고구려 진대법 나왔습니다만, 태조 왕건 때 일단 흑창이 설치되었고 나중에 6대 성종 임금 때 가서 명칭이 의창으로 바뀌죠. 흑창, 의창. 그리고 2번 선지 망이 망소인이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한, 바로 망이 망소인하는요 정중부 집권기 때 일어난 반란이고요. 3번 선지 김부식 등이 왕명으로 삼국사기. 이거는 뭐 무신정변 전에 바로 고려 문벌 귀족사 때 얘기니까 당연히 가장 제끼기 쉬운 선지고요. 4번 김보당의 반란. 이것도 이제 아까 전에 조유청의 난처럼요 무신정변 직후에 벌어진 반란입니다. 특히 여기서 의종이 무신정변 일어날 당시에 바로 문벌 귀족사의 마지막 왕이 의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종을 키워드 삼아가지고 김보당 하면 이게 무신정변 직후구나. 금방 또 시기적으로 감을 잡아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아까 조이총도 나왔지만 조이총, 김보당 이런 사람들의 나는 무신정변 직후다. 그렇게 시기적으로 감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영상의 마지막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6번은요 역시
일점이다시피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 유의할 점은 고려의 불교 문화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보기로 주어진 것이 예산 수덕사 대웅전, 또 수월관음도, 이 수월관음도 그림은 앞전에 62회 시험에도 13번 디귿 자료로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근데 이거 지금은 자료로 주어져 있지만 또 다음 시험에 가서는 언제 또 이렇게 정답 선지 또는 오답 선지로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려 불교문화 그러면 수월관음도 예산 수덕사 대웅전 다시 한번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 쉽게 답 찾을 수 있는 것 같은 게, 이게 답은 4번입니다. 바로 충북 보은에 있는 법주사 팔상전인데요. 이게 하여튼 신라 진흥왕 때 처음 세워졌다가, 이 팔상전이라는 건물이 이게 마치 목탑 형식으로 된 목조 건물이거든요. 목탑 형식의 목조 건물인데, 진흥왕 때 처음 세워졌다가 뭐 불타 없어졌다가 나중에 조선 인조 때 가서 중건됐다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고려와는 아무 관계가 없겠습니다. 뭐 이렇게 사찰을 세워졌다고 그래가지고 다 고려 것은 아니죠. 답은 4번이고, 나머지 선지 같이 보겠습니다. 1번 평창에 있는 월정사 팔각 구정석탑, 바로 고려 전기 때 송나라 영향받아가지고 만들어지고, 이것도 단골로 잘 나옵니다. 앞전 63회 시험에서도 10번에 5번 선지 나온 적이 있었고요. 2번 논산, 충남 논산에 관촉사 절에 있는 석조 미륵보살 입상 서 있는 상인데, 이건 그래도 고려 때라는 것 외에도 또 고려 4대 임금 광종 때 만들어졌다는 것까지 알아두면은 또 혹시 광종에 대해서 어렵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좀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얼굴 크기라든지 뭐 얼굴과 몸통의 비례 같은 거 보더라도 좀 약간 비대칭적인 그런 특징이 있었던 고려 전기 불상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감을 잡을 수 있겠고요. 3번은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기억 나온 김에 원주에 있는 법천사라고 하는 그 절터에 있는 지광국사 탑비입니다. 그래서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탑비 가면 요건 또 고렸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두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5번 있네요. 그 유명한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죠. 고려시대 대표적인 목조 건물입니다. 뭐 주지포 장식 같은 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고려시대까지 16번까지 모두 복습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